네, 타이틀에서 보셨겠지만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기업들 무엇이 있는지 딱 세 종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박재일 스몰캡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딱 세 종목만 보도록 하죠. 네네, 네, 포스트 코로나. 네네. 첫 번째 기업 뭡니까?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디오라는 업체이고요. 디오. 네, 디오의 주요 사업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는 임플란트 중에서도 아날로그보다는 약간 디지털 임플란트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업체고, 임플란트 외에도 디지털 교정, 그다음에 올해는 디지털 보철 쪽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완성하는 게 중장기 목표입니다. 네. 디지털이라는 건 저는 영상 장비로 이제 뭔가 취합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는 뭐 물었다가 뺐다가 성형 틀을 꼈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임플란트 해봐서 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디지털로 해서 이제 간소화시키는 거에 효용성이 높은 게 이제 디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10년 이상 보철 사업을 또 준비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동사가 기존에는 매출액의 거의 한 90%가 임플란트에 지금 현재 치중을 해왔는데 올해 이 보철 사업을 신규로 추가를 하면서 아마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부터 런칭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런칭이 되면은 기존 임플란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임시 치아를 올리는데 이 임시 치아를 이제 과거에는 동사가 외주 제품을 썼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수직 계열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가시화가 되고 올해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는 가격이 약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되게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성능 또한 경쟁사의 제품 대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 것이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일부 받긴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영향이 좀 더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301억 원으로 YOY 3.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10.7% 감소한 75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외형이 성장하는데도 이익단이 좀 훼손이 되는 이유는 동사가 판매 국가를 지금 확장을 하면서 인건비가 일단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매출이 크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비용분을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 전년비 상승한 게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하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약간 지금 종식 단계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가정 시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1,379억 원 YOY 8.4%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1억 원 YOY 6.7% 성장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EPS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가 지금 약 한 28,000원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게 PER 지금 현재 한 13배, 14배 정도 14배? 받고 있는데 지금 과거 동사의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의 동사가 가장 밸류에이션 하단이 어떤 수준이 한 16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과거 하단 수준보다도 지금 밑에 있고. 밑에 있네요. 올해 실적 성장이나 뭐 이러한 보철 사업 신규 모멘텀 등을 가정했을 때 과거 하단 밸류에이션만큼은 최소한 받지 않아야 되는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16배를 적용을 하면은 약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는 무난하게 지금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종목 남았는데요. 2분씩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뭐죠? 일단 웹캡시하고 한국사이버결제는 큰 틀에서 핀테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사이버결제.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으면서 올해 1분기부터 성장이 나올 만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두 종목 설명을 해드리면 웹캡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B2B 핀테크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지금 4개의 상품을 판매 중인데 이 4개의 상품에 대한 고객사 수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수요가 약간 감소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전년 비는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사 증가에 따른 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을 들고 왔고 네. 그다음에 NH 한국사이버결제는 워낙 지금 시장에서 넘어갑니까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예. 근데 웨큐 씨는 좀 관심이 좀 가는데. 네. 알았어요. 하여튼. 네. 그 NH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잘 아시다시피 피지 및 밴을 지금 온라인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작년부터 O2O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그 음식점에 가보면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로 이제 주문부터 결제까지 일련의 그 시스템을 구축을 시켜놨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까지 지금 확장을 했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이 그 월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 온라인 그 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15% 정도로 고성장 중에 있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성장세가 약 한 20%에 육박할 정도로 온라인 결제 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온라인 결제액 증가 모멘텀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과 달리 해외 가맹점도 지금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 마스터 PG사에 선정이 되면서 애플 앱스토어에 지금 단독 PG사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이쪽으로 애플향으로도 매출이 발생했고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을 하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온기 반영되면서 해외 가맹점들의 결제액도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는 하반기에 그 글로벌 그 공유 플랫폼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이 될 시에는 이에 따른 또 해외 가맹점 결제액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유 플랫폼, 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 예를 들면은 동사가 작년에 우버이츠랑 지금 계약을 그런 차량 공유는 아닌데 다른 네. 공유 중인데 이게 아직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어서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아직 이릅니다. 네, 그래서 공유 플랫폼 업체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러한 모멘텀이 있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매출액은 5,520억 원으로 YOY 1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22.1% 성장한 39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으면서 올해 실적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키움증권 스몰캡 팀에서는 DO, 네. 그리고 또 웹캐시,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물론 그 외의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네. 오늘 박재일 연구원이 보시는 기업은 여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박재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